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소울메이트가 여러분의 연애 상대라고 가정하고 리딩을 할게요. 그러면 이 상대방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 주는데 식스 오브 코인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선물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고, 가진 만큼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박혀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내가 많이 가졌다면 상대적으로 못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좀 느끼고 있으신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는 여러분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아주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상대의 특징들을 좀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 상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얼굴보다도 신체적인 비율이 좀 좋은 편이고 되게 이상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대요. 상대가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신장이 조금 큰 편인 것 같고 남다른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팔다리가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신장도 조금 큰 편인데다가 다리가 좀 많이 길어서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태가 나는 그런 좀 모델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목구비가 좀 조화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김새가 단정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서 관상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정하게 모범적으로 잘생긴 그런 외모인 것 같네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생겼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수수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균형이 딱 맞는 그런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서 눈, 코, 입이 좀 조화로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몸매의 비율이 좋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태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아우라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고 상대를 좀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링을 주로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입었는데도 그 안에서 뭔가 빛이 난대요. 흰 티에 청바지만 입었을 뿐인데 뭔가 보석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낸다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빛이 있어서 막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화려한 느낌을 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 좀 가장 특징적인 것이 키가 크고 특히 팔다리가 좀 길다, 다리가 많이 길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소울메이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내면과 또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 이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과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열려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고민 상담도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뭔가 가진 것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자수성가를 했거나 아니면 원래 집이 좀 잘 사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딱 봐도 귀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여러분과 비슷하게 가지고 있대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과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두 분이 소울메이트 관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인데 열려있다 못해 좀 과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흡수하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약간 엠패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 아닌 것에도 좀 크게 영향을 받는 조금 말랑말랑한 내면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뭔가 좀 울적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도 그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신도 우울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거기에 동화가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싫다 안 된다라는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래요. 약간은 좀 바보 같은 구석도 있어요. 상대방이 원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좀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감정 노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에너지가 고갈되는 경향이 있대요. 굉장히 착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큰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좀 성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준다라는 의식을 하고 그런 인식을 한 채로 나눠주는 건데, 이 사람은 가끔은 상대방에게 이것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나눠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과는 살짝 결이 다른 게, 여러분은 좀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이런다면 이 상대방 분은 그 상대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을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저대로 놔두면 자기의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다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조금 바보 같은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대요. 여러분의 모성애나 부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약간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상대에게 휘둘리기가 쉬운 그런 성격이라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관계를 좀 주도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좀 이 사람이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관계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쩌면은 좀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관계적으로 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적으로 좀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것저것 좀 관심사가 다양한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은 산만한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에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하고 싶어지면 원래 하던 것을 마무리 짓지 않고 다른 일을 시도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이 좀 잘 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굳이 그것을 참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습관처럼 계속 이 사람에게 남아있어서 갑자기 뭔가가 하고 싶어지거나 갑자기 뭔가가 먹고 싶어지거나 갑자기 뭔가 꽂히는 게 생기면 그걸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약간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이 사람 성격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 지능이 굉장히 높고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쉽게 감지하고 그것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경향을 좀 보일 수도 있고, 워낙에 다정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의 몫을 좀 잘 챙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일을 하고 있다면 몸을 써서 해야 하는 일보다는 사무실이나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으로 기복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일이 잘 될 때는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일거리가 많지만 또 잘 안 풀릴 때는 수입이 확 줄고 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고 집이 좀 유복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적으로 좀 기복이 있다. 그 시장이, 이 사람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 일이 많을 때는 굉장히 바쁘고 일이 없을 때는 또 한가한 그런 모습이어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 소울메이트가 어떻게 만나고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관계 흐름을 조금 뽑아볼게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좀 호감이 있는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좀 썸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이 상대방 분이 누군가와 좀 서로 좋아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우연히 보고 마음이 확 기울어지는 좀 그런 첫 만남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완전히 연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분이 만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관계가 끝이 난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상대방을 짝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이 더 크게 호감을 느끼고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막 대시를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원래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걸린대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좀 썸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과 만나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 사람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미 지금 썸남 썸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 갖고 있는 관계를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살짝 걸리고 그 전에 있던 관계를 정리를 하면 그 다음부터 좀 빠르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이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또는 두 분 다 일적으로 조금 바쁘거나 어떤 외부 상황이 이 관계에만 헌신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두 분이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약간 방해물이 있거든요. 첫 시작부터 여러분과 이 사람이 빠르게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시작부터 있고 또 그것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그 와중에 일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좀 다른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관계에 좀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두 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두 분의 성격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좀 싸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 상대방 분 역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배타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살짝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싫어하는 부분을 상대방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두 분이 여기 바닥 카드에 월드 카드가 나온 것처럼 두 분이 원한다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사이거든요. 정말 죽이 잘 맞는 한 쌍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더디게 관계가 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얻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더 좋은 관계로 더 부드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과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시기도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서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나왔거든요.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나 자신을 투명하게 보여줘야지 이 관계에 훨씬 이롭고 그리고 어차피 거짓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걸 눈치를 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해도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이 머지않아서 바로 그걸 알게 된대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이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좀 머뭇머뭇하는 시간이 적어야 좋다고 하거든요. 조금 간을 본다든지 밀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두 분 관계의 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밀당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나가셔야지 빠르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편지를 쓴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은 내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너와의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야 라는 것을 최대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내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을 때 오해하지 않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어떤 거짓도 있으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생략하거나 억누르면 안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 기복이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관계가 진전이 되다가 어떨 때 갑자기 진전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잠깐 슬럼프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면 권태기라든지 정체되는 구간이 찾아와도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래요. 잠깐 주춤할 수는 있는데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정체기에 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만날 때 과하게 꾸민다든지 실제 여러분과 조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과장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대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내숭을 떤다든지 나의 어떤 부분을 감춘다든지 그런 행동은 오히려 관계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아직 만나지 않은 경우에 언제쯤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지 시기를 살펴보면 봄, 여름, 가을 카드가 한 장씩 나왔죠.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이 사람과 만날 그 문이 열려 있대요. 겨울만 빼고 언제든지 이 사람과 만나고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고, 특히 이 바닥 카드에 봄 카드가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봄비가 내리는 시기, 습도가 높은 그런 날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또 여름 카드도 나왔지만 입추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 입추 역시 마지막으로 좀 더운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날이 갑자기 더워졌거나 기온이 높을 때, 그럴 때 만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비가 올 때나 습도가 높을 때 또는 갑자기 더워졌을 때 그런 시기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이 소울메이트가 기본적으로 연애 상대라고 가정하고 리딩을 할게요. 그럼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성향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여러분의 성향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사교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회성이 뛰어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사이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지내는 좀 모난구석이 없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과도 어색하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사회성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외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외모를 설명드리면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야 마른 체형,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 피부가 조금 창백한 하얀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여린 느낌을 주는데 그것과 반전되는 어떤 아우라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피부가 굉장히 뽀얀데 입술이 아주 빨간 거예요. 그래서 피부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데 입술 색깔을 보면 생명력과 강인함이 느껴지는 그런 외모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입술이 조금 빨갛거나 볼에 홍조 같은 것이 좀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어떤 붉은 부분이 있대요, 얼굴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여린 외모인데 그 안에서 어떤 기백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부드러운 포장지로 포장을 해놓은 어떤 날카로운 무기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대요. 겉모습을 딱 봤을 때는 아름답고 여려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다든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쥐락펴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도화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치명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피부가 좀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또 몸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좀 마른 체형, 굉장히 날씬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고, 또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에서 살짝 작은 키일 가능성이 크고, 또 얼굴에 약간 붉은 부분이 있다. 뺨이 조금 붉던지 입술이 굉장히 붉던지 눈동자 색깔이 갈색에 가까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거나 외적으로 굉장히 좀 강렬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고, 또 외모만 봐도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성격적인 특징과 또 직업적인 특징 등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성격적인 특징을 좀 뽑아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감정적으로 아주 섬세한 면이 있고,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좀 그런 것을 이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등등 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고, 만약에 이게 음악적으로 풀리지 않았다면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것으로도 이 감성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음악과 관련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들고, 좀 슬픈 노래, 감성적인 발라드, 락발라드 이런 것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중독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짝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살짝 자신에게 취한 듯한 그런 모습이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낸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작곡가라고 해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노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때때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래들을 만들었고 그 노래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불렸는지 그런 성과들을 자꾸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좀 칭찬해주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자신에게 좀 관대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칭찬을 좀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좀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자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화가 좀 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하게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 주변에 좀 자신과 비슷하게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한 면이 있거든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해도 거리낌이 없고, 특히 누군가를 좋아하면, 타인을 좋아하면 그게 감춰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래요. 얼굴부터 표정에서부터 다 드러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렇게 좀 순진한 구석이 있대요.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고 거짓말을 해도 금방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만나면 이 사람을 의심하게 되거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거짓말을 해도 다 티가 나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제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이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관계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이 좀 놀러 어딘가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여러분 집 주변, 여러분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사람과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집 앞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이 사람과 마주친다든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이 사람과 마주치거나, 집 주변 카페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거나, 여러분의 생활 반경 안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고 한눈에 좀 호감을 느끼는데 계속 이성적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재개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와 이 사람을 비교하는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미 썸남이나 썸녀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한다, 이렇게 나와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다른 썸남 썸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보고 둘을 좀 비교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예전에 만났던 사람,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상형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특히 외적으로 좀 여러분이 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막 적극적으로 이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약간 철벽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잘하는 짓일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는 모습이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짝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재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맞고 운명의 상대가 맞대요. 여러분과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런 감성적인 면과 또 따뜻하고 다정한 내면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잴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 사람을 만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조언 카드를 더 뽑으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과 이 사람은 굉장히 정열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미루고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빛을 밝혀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주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조금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보이는 것만큼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 맞는가, 그것을 좀 의심하는 모습이 있어요. 좀 순진한 척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로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어 기자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외적으로 조금 치명적이고 은근히 섹시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에게 좀 도화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면이 굉장히 순수하고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기도
하기도 하고 다 겉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여러분에게 좀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대요. 그냥 만나시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눈에도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 마음에 내가 들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 역시 불필요한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눈에도 여러분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 만큼 이 사람 역시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한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순조롭게 연인으로 발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과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계절을 뽑아봤는데 봄, 여름, 가을 카드가 한 장씩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기가 나왔죠. 봄에서 가을 사이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특히 날씨가 좀 선선해질 때쯤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더 커요. 덥고 습하고 이럴 때보다 그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일 때쯤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이 소울메이트 리딩은 기본적으로 연애 상대라고 가정을 하고 리딩을 할게요. 그러면 우선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여러분의 성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끙끙대면서 좀 남의 몫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좀 대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이 혼자서 할 필요가 없는 일도 혼자서 좀 끙끙대면서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고 또 거절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에서도 힘든 티를 잘 내지 못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네요. 또 관계적으로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좀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런 일이 많아서 정작 여러분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 주느라고 여러분의 일을 좀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외부로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어서 여러분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살짝 무디고 소홀한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굉장히 잘 알아차리는데 정작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를 때가 많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좀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카드를 뽑으면서 이런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의 특징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의 외모부터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뽑아봤는데 우선 이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겼다고 나왔거든요. 이 상대방분이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곱상하고 예쁘게 생겼대요. 아기자기하게 오밀조밀하게 생겼다. 눈, 코, 입이 강하게 생겼다기보다는 부드럽고 섬세하게 생겼다라고 나왔고 그런데 살짝 반전 매력이 있거든요. 얼굴은 곱상한데 몸은 좀 건장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상대방분이 남성분이 라고 하면 굉장히 어깨가 넓고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살집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뼈대가 좀 크다, 골격이 크다라고 느껴져요. 이 상대방 분이 여성분이라고 하더라도 키가 좀 평균 키보다 훨씬 큰 그런 분들이신 것 같네요. 키도 크고 골격이 있는 약간 운동선수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얼굴은 곱상하고 예쁘장한데 몸은 좀 멋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좀 낮고 멋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빨려 들어가듯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대요. 아주 카리스마 있고 좀 똑부러지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외모만 봐도 좀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강한 사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 같다. 내 뜻대로 쥐락펴락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얼굴만은 좀 곱상하게 생겨서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성격적인 부분 또 직업적인 부분을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성격과 직업을 좀 뽑아봤는데 이 사람은 성격도 좀 만만치 않아요. 외모만큼이나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계 안에서도 관계를 좀 주도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반전 매력이 있는 게 이 사람의 내면을 보면 안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겉모습은 강해 보이고 실제로 좀 카리스마 있게 주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라서 저 사람은 정말 내면도 단단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한 씨앗 같은 것이 있대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거든요. 알고 보면 좀 눈물이 많거나 슬픈 영화나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서 울고 이런 사람인데 겉으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는 좀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혼자 집에서 조용히 우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안정지향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신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신다면 불안한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 어떤 일을 하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도 좀 뛰어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관계든 일이든 상황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균형 잡힌 내면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흔들리거나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감수성이 풍부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감상에 빠져서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공감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상황에 휩쓸린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배우자감이다 라고 자꾸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좀 자유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프리랜서, 어떤 개인 사업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좀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연속으로 한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일적으로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해야 하는 일이 많대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이나 좀 대중적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일이고 보통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머리를 많이 쓰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직이나 공부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일 자체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실전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드러내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좀 보여주는, 선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뭔가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논문을 써서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차근차근 준비한 무언가를 사람들 앞에 선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어떤 감흥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과 이 소울메이트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될지 관계 흐름을 뽑아볼게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삼각관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동시에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또는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시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놓고 삼각관계는 아닌데 세 명이 엮여있는 관계일 수가 있고, 만약에 삼각관계가 아니라면 이 상대방 분이 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대중적으로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이 사람 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까지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착착 진행되는 느낌보다는 먼 미래를 좀 보는,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 둘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관계이거나 대중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대방 분이 연예인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유튜버, 좀 공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잘못하는 것 같다,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뭔가 이 상대방 분이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이 식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이 쳇바퀴처럼 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과의 연애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 사람이 좋고, 이래서 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걸 고민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언 카드를 뽑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조언 카드를 뽑아봤는데 어쩌면 이 사람과 자주 못 만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좀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연애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경우는 이 사람이 출장을 좀 자주 다니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이 관계를 이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이든 이 관계를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조언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자주 만나고 계속 같이 붙어 있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속하는 그런 관계래요. 애초에 본질이 계속 붙어 있어서 좋은 관계도 있지만 그 사람과 영혼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관계도 있거든요. 이 관계는 그 후자의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몸이 붙어 있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것 같고,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계니까 어떤 생각들이 있더라도 어떤 고민이 자꾸 들더라도 이 관계를 놓아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디 가서 허튼 짓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더 큰 확신과 안정감을 준대요.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선물이나 축복이다, 그렇게 좀 관점을 바꿔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고 서로 그냥 연락만 하고 전화만 하고 영상통화만 하고 이런 시간이 좀 길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붙어 있으면 오히려 쓸데없이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물론 좋은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지만 갈등도 더 빈번해질 수 있죠. 반면에 여러분과 이 사람은 계속 붙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더 애틋하게 여기고 상대방에 대한 환상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서 더 오랜 기간 상대방을 처음처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과 여러분은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지막 사랑, 좀 최종적인 상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과 여러분은 서로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네요. 두 분이 굉장히 잘 맞는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울메이트인 거겠죠. 이 사람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이 결이 비슷하고 그만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의 빈
빈 곳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상대방의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걱정이나 불안감 때문에 이 좋은 인연을 놓치지 마시고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셔서 관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성장을 충분히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여러분에게 신뢰와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과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계절로 말씀을 드리면 여름, 가을, 겨울 카드가 한 장씩 나왔거든요. 그래서 봄만 제외하고 여름부터 겨울 사이에 언제든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름에 만난다면 초여름이나 늦여름이 아니라 한여름에 만날 수 있고, 가을이나 겨울에 이 사람을 만난다면 가을이 끝나갈 때쯤, 겨울이 끝나갈 때쯤 만날 수 있다. 늦가을이나 늦겨울에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인지 타로 카드와 오라클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이 소울메이트는 기본적으로 연애 상대라고 가정을 하고 리딩을 할게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성향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여러분의 성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살짝 둔한 사람, 어디서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온 것 같거든요. 낯선 곳에 가서도 굉장히 잘 잘 수 있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면이 견고하게 다져져 있어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크게 안 받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져도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나온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길을 가는, 좀 마이웨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스라고 할 때 혼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좀 힘이 빠져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잘 긴장하지 않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어디서든 좀 이완할 수 있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서 예민하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카드를 뽑으면서 이런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의 외모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뽑아봤는데, 이 사람은 좀 풍채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몸이 마르거나 날씬한 편이라기보다는 살짝 통통하고 등치가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만졌을 때 살짝 말랑말랑한 약간 곰인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고, 그런 뭔가 포근한 느낌을 주는 몸에 비해서 얼굴은 굉장히 강렬하게 생겼거든요. 단호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이목구비를 가졌대요. 얼굴이 굉장히 진하게 생겼거든요. 눈썹이 굉장히 진하거나 아니면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을 때 나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는 그런 생김새거든요. 굉장히 강렬하고 강하게 생긴 그런 이목구비에 등치가 살짝 있는, 뼈대가 좀 굵은 튼튼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좀 살짝 험악하게 보일 수 있는 외모인데 반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나 분위기는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거든요. 아주 섬세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덩치가 있고 강하게 생긴 사람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아우라를 지닌 사람이다. 실제로 섬세하게 뭐 뜨개질이라든지 꽃꽂이나 식물을 가꾼다든지 이런 좀
고요하고 잔잔한 취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용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든지, 외모만 보면 좀 나가서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막 이런 것을 좋아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면 굉장한 집돌이 집순이어서 집에서 조용히 책 읽고 조용히 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인형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네요. 이런 데서 좀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옷을 입어도 좀 화려한 색깔이나 무늬를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꾸미고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화려한 장식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어서 이 상대방 분의 성격을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는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뽑아봤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외모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속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내면에 아주 순수하고 부드러운 아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둘러싼 그 포장지가 좀 강렬한 거죠. 굉장히 강렬한 포장지로 포장을 한 곰인형,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강한 이미지를 가지는 이유가 정의감이 넘쳐서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미를 가지고 있대요.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고 있다든지, 누군가가 부당하게 좀 착취를 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나서서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좀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토론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해야 될 때 되게 강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특히 그 자신이 옹호하는 대상이 소수자나 약자인 경우에 아주 강하게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순수하고 여린 감성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내면이 이렇게 여리기 때문에 겉으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내면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용감하게 정의롭게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소수자나 약자를 감싸주는 그런 좀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대요.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은 반드시 그걸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운명과 카르마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선업을 쌓으면 나중에 반드시 선물을 받고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행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에 거리낌이 없고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좀 받은 것 같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이런 교육을 좀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모습에 좀 반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서 옹호하는 발언을 해주고, 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상황에서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너무 다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어떤 조직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이탈하지 않는 채로 일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다니거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런 일이 좀 잘 맞는데요.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그 회사 안에서 동호회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속한 그 조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즐거움을 누린다, 이렇게 나와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 조직 안에 있는 동호회 활동 같은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평판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주변 사람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자기의 그 소소한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뜨개질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뜨개질을 같이 하는 동호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독서 모임 같은 곳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매주 그곳에 가서 독서 토론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기를 내치지 않는 한 계속 거기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먼저 헤어지자고 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날 해고할 때까지 먼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렇게 우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관계 흐름을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과 이 사람은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만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인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거나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인데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좀 무난한 첫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 보자마자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 드라마를 보면 요즘 드라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는 서로를 굉장히 싫어하는 관계로 시작이 되고 서서히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여러분과 이 사람도 좀 그런 식으로 관계가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약간 악감을 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계속해서 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상대방을 좋지 않게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요. 이 바닥 카드에 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가정을 이루는 그런 카드예요. 가족 카드거든요. 이렇게 두 분이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전까지 서로에게 좀 반감을 가지고 좀 서로를 오해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뭔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상대방을 굉장히 오해하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오해가 풀리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스토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분의 외모를 보고 또는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성격이 되게 나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한다.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 상대방분 역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러분과 친해지면서 점점 정이 들면서 여러분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서서히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그런 식으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거래요. 그러면 조언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얻어볼게요. 이 조언 카드에서도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이 갈등이 있고 상대방에게 약간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이 풀리면서 진실이 드러나면서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 이렇게 갑자기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가 반전이 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가까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흥미진진한 연애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를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진전되는 속도도 평범하지 않은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연애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로의 말, 상대방의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열리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분이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안에 어떤 지식이나 지혜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이 딱 드러나는 어떤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박식하구나 아는 게 정말 많네 생각이 굉장히 깊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자각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상대방에게 크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도도하고 좀 쌀쌀맞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초반에. 그러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쌀쌀맞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쉽게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고 주변에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면서 이 오해가 풀리고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 확 커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은 서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다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오해가 풀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하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치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에 좀 조언을 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오해하는 과정 역시 이 관계를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해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풀리면서 관계가 진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분과 이 상대방 분이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계절을 좀 뽑아봤는데 여름, 가을, 겨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봄을 제외한 여름부터 겨울 사이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여름에 이 사람을 만난다면 가장 더울 때 한여름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나왔고, 또 겨울에 이 사람을 만난다면 한겨울이 되기 전 초겨울에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큰 시기는 한여름부터 초겨울까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네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